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간입니다. 다빈치 하면 보통 우아하게 붓을 든 르네상스 화가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다빈치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술, 과학, 공학, 심지어 해부학까지 하나로 융합해낸 그야말로 인간 자체가 르네상스였던 남자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그 아름다운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가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시체를 해부했을까요? 당시에 시체를 해부한다는 건 정말 상상 초월로 위험하고 이단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발각되면 끝장이었죠. 그런데 다빈치에게는 캔버스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피부 아래에 진짜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이 물리적 세계 전체에 대해 거의 위험할 정도로 급진적인 호기심을 품었던 관찰자였던 겁니다. 저건 왜 저렇게 움직일까? 바로 이 단순하고도 집요한 질문 하나가 다빈치의 평생을 지배한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갯짓을 보던, 굽이치며 수용돌이 치는 물결을 보던, 복잡하게 맞물린 톱니바퀴를 보던, 그는 늘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를 그냥 화가가 아니라 뼛속까지 관찰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해주는 완벽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그는 왜 이렇게 유별난 관찰하는 인간이 되었던 걸까요? 사실 1452년에 태어난 다빈치는 혼외자, 즉 사생아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라틴어를 정식으로 배우거나 대학에 가는 엘리트 코스는 꿈도 꿀 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신분이 그를 당대의 꽉 막힌 전통적 권위나 딱딱한 학문 체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남들이 쓴 책이나 스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는 대신 자연과 기계를 자기 눈으로 치열하게 관찰하면서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뜯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면 진짜 놀라운 진화의 과정이 보입니다. 빈치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이 피렌체의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가 어린 나이에 스승마저 경악하게 만들 정도의 천재성을 뿜어내죠. 하지만 그는 붓 하나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1482년에는 밀라노로 떠나서 아예 군사기술자이자 건축가로 파격적인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1516년 프랑스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리적 이동만큼이나 직업적인 한계는 다 부숴버린 엄청난 삶이었죠. 자, 그럼 제1장 마음의 캔버스, 예술로 숭화된 관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작으로 꼽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예수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성스럽고 경건한 종교화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다빈치의 그 엑스레이 같은 꿰뚫어보는 시선으로 보면요, 이 작품은 종교화를 훌쩍 뛰어넘는 인간 심리에 대한 엄청나게 치밀한 해부도에 가깝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이 딱 떨어진 직후에 사람들의 내면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그걸 집요하게 관찰해낸 경이로운 결과물인 거죠. 이 그림의 진짜 혁신성은 그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냥 뻔하게 다 같이 깜짝 놀라는 그런 평면적인 장면을 그리지 않았어요. 욱해서 분노하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깊이 슬퍼하는 사람, 12명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반응과 극도로 분리된 심리 상태를 포착했죠. 심지어 목줄기의 핏대나 꺾인 손가락 마디마디의 미세한 떨림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기존의 그 뻣뻣하고 인위적이던 종교화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캔버스 위에 기록한, 이건 거의 과학적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집요한 관찰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상 최고의 초상화 모나리자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절대 단숨에 쓱쓱 그려진 게 아니에요. 다빈치에게 모나리자는 살아 숨쉬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포착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캔버스를 자기 곁에 두고 다니면서 빛의 흐름, 피부의 아주 미세한 질감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이 작품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그 신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과학입니다.
입술 언저리의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표정, 피부 아래 뼈와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히 꿰뚫어 본 극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을 깜빡이며 우리에게 말을 걸 것 같은 살아있는 눈빛까지. 이건 그냥 물감 몇 번 덧칠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빛이 사람의 안면 근육에 닿아서 만들어내는 그 오묘한 그림자까지 수만 번 관찰한 결과거든요. 생명체의 존재감을 캔버스 위에 창조해낸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 제2장 미래 설계. 이번엔 물리법칙에서 비행기 기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빈치가 대체 왜 목숨까지 걸어가며 시체를 해부했는지 여기서 그 진짜 이유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직접 메스를 들고 묘사해낸 이 소름 돋게 정교한 해부학 스케치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찢겨진 피부 아래의 복잡한 근육결, 뼈가 맞물린 연결고리, 심지어 핏줄과 심장, 장기의 구조까지. 이건 완전 현대의학서적 뺨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는 단지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인간 기계론에 대한 다빈치의 미친 듯한 집착이 가장 완벽하게 시각화된 작품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입니다. 한 남자가 원과 사각형 안에 팔다리를 쭉 뻗고 있는 이 스케치,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인체 소묘가 절대 아닙니다. 예술, 과학, 수학, 그리고 철학이 이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거든요. 인간 신체의 비율은 수학적으로 완벽히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르네상스적 사고의 정수를 뿜어내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마스터피스입니다. 해부학까지 마스터해버린 그의 초인적인 관찰력은 이제 인간의 몸을 넘어 세상을 향해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가 남긴 미래의 설계도들을 보면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한참 부족해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한 거대한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새의 날개를 해부하듯 쪼개보고 만들어낸 비행기계와 헬리콥터, 심지어 물결의 소용돌이를 관찰하다 고안해낸 잠수복과 잠수함의 개념까지. 물론 당시 기술로는 실제로 만드는 건 불가능했지만요. 다빈치의 머릿속은 이미 세상을 수백 년이나 앞서가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완전 신에 가까운 천재 같지만 그에게도 아주 인간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산만했어요. 끝없는 호기심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사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산만한 탐구자이기도 했거든요.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갑자기 저 기계장치 신기한데? 하면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하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미완성으로 남겨둔 프로젝트가 수두룩백백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향한 이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오히려 그를 완성된 결과물 자체보다 관찰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매력적이고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었죠. 이제 제3장, 궁극의 유산,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잇는 달입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당대의 또 다른 천재 라이벌이었던 미켈란젤로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미켈란젤로가 터질 듯한 근육과 극적인 역동성을 통해 인간의 압도적인 위대함 그 자체를 찬양했다면 다빈치가 걸어간 길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샅샅이 해부하고 기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빛의 굴절을 분석함으로써 인류가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설계도로 쫙 펼쳐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다빈치는 저건 대체 왜 저렇게 움직일까라는 아주 작고 단순한 호기심 하나로 인류의 미래를 엄청나게 앞당겼습니다. 유명한 권위자의 말에 기대거나 오래된 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대신 오직 자기 자신의 두 눈과 치열한 관찰만을 믿었던 진정한 관찰하는 인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과 주변 세상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집요하게 관찰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진 그 무한한 가능성도 내 주변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그 작은 호기심의 시선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